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80조. 자녀재산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 뭐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등등, 뭐 설립 취소, 허가 취소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해산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산을 했을 때 남아있는 재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규정한 게 80조예요. 일단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두 번째,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정관에서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그럼 지정 못하겠지. 그럴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법인이 재단 법인이 아니라 사단 법인이라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도 처분이 안 된 건 마지막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산한 법인이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조문의 취지 봅니다. 이게 해산 사유죠. 존립기간을 정해놨다. 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가능. 해산 사유를 정해놨다. 그 사유의 발생. 파산했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등등. 이게 해산 사유죠. 이렇게 해산하게 되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 다 정리가 돼야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 청산 절차라고 한다 그랬죠. 그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녀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첫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정관에 미리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에 누구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거나, 아예, 또는 이런 방법으로 귀속자를 정한다라고 방법을 정하거나, 아예 귀속자를 지정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고요. 누군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귀속자를 지정하는 방법, 정하는 방법을 정해놨을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정관에 귀속권리자 갑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한다라고 방법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귀속권리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면 정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정 귀속권리자가 없잖아. 이럴 때는 두 번째, 이사 또는 청산인은 뭐의 허가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사단법인은 총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청산인이 뭐예요?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뭘로 존속한다 그랬어요? 청산법인. 그 청산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청산 사업으로 집행하는 사람, 이게 청산이죠. 그러니까 청산 전 이사, 해산 후 청산에서는 청산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처리 안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자, 80조 등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채권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 좀 전에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강행 규정.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자녀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하면서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히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법인 재산의 처분 등에 관련된 청산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이 80조는요, 조문 자체도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다시 한번, 정관으로 지정된 자, 지정하지 않거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되 단 사단법인은 총회결의를 거쳐라. 그렇게도 처리되지 않았다 굳고 이런 식으로 80조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0조 재단법인 사단법인 해산시 그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